네,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장애인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장애인은요, 어떤 사회적 모델의 관점에 의해서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요즘 나훈아 가수님이 불러서 종전에 히트를 내고 있는 노래가 있죠. 혹시 아십니까? 네, 그렇죠. 바로 태생이라는 노래가 있죠. 저도 강의 이렇게 이동 중에 태생을 어떨 때는 한 4번, 5번도 듣고 하는데요. 바로 그 태생이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자, 소크라테스라는 분은요, 잘 아시다시피 서구의 정신적 지주로 역할을 하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의 스승이 또 누굽니까? 바로 플라톤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같은 이런 분들도 장애인을 대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장애인은 국외로 추방해야 된다. 장애인은요. 한 곳에 격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시대에 장애인은요. 노동력에서 어떤 부족함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군사적인 목적에서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어땠을까요? 바로 그들처럼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과 편견된 시선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선조들의 장애인을 대하는 따뜻한 그 모습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바로 세상에 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어떤 동상인데요.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바로 그림은요. 왕이 지금 행차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행차에 앞서서 아래 그림의 중간에 보시면은 어떤 녹색의 도포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을 자세히 보시면 느끼시나요? 그렇죠. 바로 시각장애인입니다. 바로 왕의 행차에 앞서서 이분들이 경을 잃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경을 잃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죠? 그것도 왕의 행차에. 그렇죠. 바로 관직에 등용됐던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시각장애인들이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는요 이미 500년 전 우리 조선시대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리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선조들은요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그들의 서구인들처럼 그렇게 차별과 편견된 시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바로 500년 전에 우리 그러니까 조정의 정부의 어떤 공적으로 만든 기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영통시라는, 지금으로 치면은 장애인 협회가 이미 이 시대에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장애인을 위한 협회가 이미 500년 전에 우리 정부 주도 그러니까 관에서 직접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재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장애인을 만나면요 하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소 중인 이상 대우를 했고요. 자, 그리고 혹시 흉년이 들어서 만약에 어떤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면요 그 마을을 다스리는 지금으로 치면은 시, 군, 구청에 군수, 시장, 구청장 바로 원님을 중재에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구율에도 가장 먼저 앞섰던 것이 바로 장애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지금의 우리 활동보조사, 장애인을 도와주는 활동보조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처럼 바로 관에서 바로 활동보조인이라는 그런 직업이, 그러니까 장애인을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이미 이 시대에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국가 주도의 장애인 시설이 있었고 협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활동 보조사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미 이 시대에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바로 장애라는 이유는 아무 이유가 없이 장애인은 단지 장애일 뿐이었고 바로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관직에 등용됐던 분들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그림 두 번째 칸에 보면은 이렇게 척추가 희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조선조의 재상을 지낸 허조라는 분입니다. 우이전까지 하셨고요. 지금으로 치면 부총리급 이상을 하신 거죠. 자, 바로 이런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한나라에 재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분 혹시 재상, 어떤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 이런 거 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그리고요, 두 번째 분은요, 바로 일각청성,
예, 윤지환이라는 분인데요. 우측 다리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무슨 보조 장비가 많았겠습니까? 목발을 짚고 다니겠죠. 이런 분이 왕의 앞에서 어떤 재상을 지는 이런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분 말고도 다양한 관직에 등용됐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대에는 관직에 등용된 것은 장애라는 것은 관계없이, 장애에 대한 그 관계없이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이걸 관직에 등용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장애를 대했는가에 대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요. 자, 장애 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떻던가요?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진실이 많았죠. 장애 감수는 뭘까요? 바로 그죠.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즉 우리가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세상은 과연 공평하고 평등할까요? 바로 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봐 달라는 것이 바로 장애 감수성입니다. 즉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하죠. 그죠? 역지사지. 우리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한번 바라봐 달라는 게 바로 장애 감수성입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질문 제가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장애인 숫자가 262만 명입니다. 이 숫자는요, 전체 인구의 약 5%이고요. 6가구에 한 가구가 장애인입니다. 자,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혹시 이 화면을 시청하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고 남들 앞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손을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 사회는요, 아직까지도 어떻습니까? 장애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뭔가 모르게 숨기고 싶어 하는 이런 것이 많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262만 명의 장애인 등록 숫자는요, 헛수에 불과합니다. 즉, 여기에 등록된 분들은 등록을 했지만 등록되지 않는 장애인 수는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이 숫자에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작게는 500만 원, 많게는 1000만까지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장애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갖고 있는 조그마한 불편한 상황이 장애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애가 과연 남의 일일까요?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장애는요, 선천적 장애는요, 원인 불명, 선천적 원인, 출생시 원인 이런 걸 대봤자 10%가 조금 넘습니다. 즉 바로 후천적 요인이 88.1%입니다. 즉 누구나 장애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요양원에서 원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양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아시죠? 바로 65세의 어르신들 중에서 바로 요양 등급, 우리가 ADL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을 등급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는 곳, 즉 스스로 움직이는데 불편함을 가지는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근무할 시절에 62세의 노인, 62세 노인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아직 노인도 아니잖아요. 키가 180cm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가요 80kg가 넘는 분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움직이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제가 알아보니까요. 바로 중소기업의 CEO를 하셨습니다. 자, 직원이 약 100명 가까이 되셨고요. 너무나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고, 그래서 그러한 사업체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겠죠. 그래서 술, 담배를 하루도 끊이지 않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다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는데 바로 뇌경색이 온 겁니다. 급하게 수술을 해서 다행히 생명을 건지셨는데, 우리가 뇌를 다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바로 첫 번째 오는 게요, 바로 지체 장애가 옵니다. 사지마비가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언어마비가 옵니다. 혀가. 예. 자, 그래서 그분이 다시 일반 병실을 옮기고 집으로 모셔온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이렇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바로 활동 보조인 또는 어떤 요양, 방문 요양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방문 요양 오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가시고 나면 밤에는 누가 그분을 뒤시다거리 하겠습니까? 그렇죠?
부인이나 자녀들이 했겠죠. 자, 그런데 남편이 쓰러지시니까 어떻습니까? 부인은 다시 회사를 경영하러 나가셔야 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각자 갖고 있는 직업이 있죠. 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긴 병에 효자없다. 그죠? 그분을 한 6개월 정도 집에를 모시고 있으니까 도저히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원에 모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즉 누구나 장애라는 것은요, 타고나는 것보다는 후천적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치거나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흔하다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관계 호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은 공식적인 호칭이 장애일까요? 장애우일까요? 장애자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공식적인 용어는 바로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비장애인, 일반인, 정상인 뭐라고 부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비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관계적인 어떤 용어를 설명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 우리는요, 일반인도 아니고요, 정상인도 아니고 바로 우리는 비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장애 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장애 유행이 몇 가지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보다는 많고요. 자, 우리나라 장애 유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장애 유행은요, 바로 15가지 유행이 있습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은 바로 신체적 장애로서 외부 기능 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 내부 기관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어떤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두 개를 합쳐서 발달 장애, 그 다음에 정신 장애 세 가지를 해서 12가지인데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먼저 내부 기관에서 보면은 신장 장애는 아시죠? 우리 콩팥 이게 어떤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한계 있으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 그 다음에 호흡기 장애 아시죠? 인공 호흡기를 달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심장 장애는요, 바로 인공 심장을 달고 계신 수술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장루요로 장애는요, 바로 어떤 대장암으로 인해서 어떤 항문을 제거하고 인공 항문을 달고 계신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간 장애는요, 간 수술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전증 장애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예. 생소한 분도 계시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내전증 장애는요, 과거에는요, 차별적인 말로서 간질환자라고 했습니다. 간질환자가 지금은 내전증 장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쳐서 우리는 발달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 장애까지 합쳐서 15가지입니다. 물론 사회복지가 많이 발달된 서구 사회에서는요,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 한 600개에서 8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처럼 어떤 질병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가지인데요. 그 서구는요, 사회적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개수가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유행이 다양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 보고요. 자, 그럼 하나씩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체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지체장애는요, 절단이나 관절 장애로 인해서 변형이 일어나는 장애인데요. 전체 장애의 약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장애가 바로 지체장애인데요. 자, 먼저 이분들하고 같이 생활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을 이야기해 볼게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접근성을 고려해라. 즉, 우리가 베리어풀이라고 합니다. 어떤 비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은 장애인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을 바로 우리는 접근성을 고려하는 건데요. 그리고 보조기구가 필요하고요. 자, 중요한 겁니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 장애인들은요, 굉장히 자존감이 강합니다. 그래서요, 마음대로 도와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동의를 구하십시오. 심지어 엘리베이터 문을 하나 잡아주는데도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눌러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하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도와주는 거 이분들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뇌병변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 이상으로 마비가 발생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언어 장애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만 뭐가 상관없냐면 바로 지적 장애와는 지적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분요, 바로 그분은 뇌 손상이 있었지만 지적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에게 손가락에다가 어떤 장치를 했냐면은 대소변이 급할 때 이렇게 버튼을 누르도록 항상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항상 이 버튼을 급하시면 누르셔야 되는데 항상 늦으신 거예요. 그래서 볼일을 보시고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달려가서 어떤 기저귀를 갈아들고 하는데 문제는요. 이 기저귀를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요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죠. 근데 그분 나이가 이제 62세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회사 CEO로서 땅땅거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자기 말 한마디에 수백 명의 직원이 움직이는 그런 CEO 입장에서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스스로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분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대소변 가릴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적 능력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자괴감 때문에 우신다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이분들 지적 능력이 살아계시니까 항상 부모님 대하듯이 좀 해달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다음 장애는요. 바로 이겁니다. 내병면 장애 그 대할 때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애는요. 바로 시각장애죠. 우리 현대인들 어떤 많은 장애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각장애죠. 바로 시각장애는요. 선천적 장애보다는 후천적 장애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어떤 백내장이나 녹내장. 주로 많은 게 어떤 전자기기죠. 그죠? 우리 스마트폰 이런 사용으로 인해서 시각장애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분들 이야기할 때는요. 바로 이겁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어떤 회의 중이나 복도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요. 특히 또 복도에서 만났을 때는요. 멀리 있을 때 이야기하면요. 이분들이 당해 하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왔을 때 선생님 옷이 걸어오시는 방향에 10보 앞에 제가 있습니다 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찾아오셔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맨 우측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걸을 때 지팡이 위치입니다. 이분들은 흰 지팡이를 짚고 계시죠. 이 흰 지팡이는 이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렇죠. 바로 이분들에게 눈과 같은 존재다.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지팡이를 짚은 손을 이렇게 부축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는요, 눈을 가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팡이를 짚은 손, 반대 손을 잡아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청각장애입니다. 청각장애는 이분들은 하는 수어, 우리가 수어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요즘 수어라고 많이 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보셨죠? 그렇죠. 요즘 코로나19 발표하면 항상 옆에서 하시는 분이죠. 그분들이 바로 수어 하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보청기 아시죠? 와우 수술이라든지 기계 꼽는, 필자문 글로 쓰는 건 다 해당합니다. 카톡이라든지 문자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것은 입모양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마스크 중에서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 투명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마스크가 바로 구하라는 겁니다. 자,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주의할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청각장애인은 다 수어를 하는구나. 아니라는 겁니다. 수어는요, 선천적인 장애, 즉 배운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장애입니다. 언어장애는 말더듬이라든지 실어증을 걸려서 말을 못하는 경우인데 이분들도 지적 능력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이분들을 만났을 때는요, 주의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말은 딴청을 부린다든지 이렇게 옆을 변질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저 사람이 나의 말에 어떤 집중을 하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특히 이분들은 어느 장애를 가진 분들은요. 그게 더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잘 들어달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적장애입니다. 지능 지수가 70 이하를 우리는 3급 지적장애, 50 이하를 2급, 35 이하를 1급이라는데 35, 1급 지적장애는 솔직하게 혼자서 살아가는데 힘듭니다. 항상 보도인이 따라다니고 해줘야 되고요. 근데 2급 이상, 직장의 2급 이상은요, 적절한 교육과 반복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울산 발달장애인 협회에 가끔씩 이렇게 강의를 갑니다. 거기 오시는 친구들이 1급, 2급인데 1급은 어느 정도 소통이 좀 어렵지만 2급부터는요, 원활한 소통이 다 됩니다. 3급은 특히 거의 차이 없고요. 충분히 적절한 교육과 반복 훈련을 통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다. 그 이야기 드리고요. 자, 이분들은 문제가 될 게 어떤 그 말하는 게 보면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준이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의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시하고 할 수 있으니까 인격을 존중해라. 반말 같은 거 하지 마라.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폐성 장애입니다. 이 자폐성 장애는요, 상호작용이 결함되고 한 가지 집중하지 못하고 눈 마주치면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요, 바로 이겁니다. 자, 제가 엄마의 졸업식이라는 어떤 이게 뭐냐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건데요. 바로 발달장애인들 18살이 돼서 졸업을 하면요. 취직이 안 돼서 그분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사회에 나가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안타까운 그 이야기를 제가 보는데 혹시나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분들은요 낯선 장소나 어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분들과 같이 근무나 같이 생활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은 짙은 화장이라든지 화려한 옷, 그다음에 향수 이런 걸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분들에게는 그게 낯선 환경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바로 정신장애입니다. 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중에 하나가 바로 정신장애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자, 우리 조울증 아시죠? 조울증은 성격이 급하게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 거죠. 그 조울증이 더 심해지면은 바로 우울증으로 오고요. 우울증이 더 심해지면 조현병으로 오는. 근데 이런 게 있죠.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뉴스에 이런 나오죠. 조현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강력 범죄가 일어났다. 마치 조현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어떤 강력 범죄를 일으킨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근데 뉴스 마지막에 들어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조현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바로 2년 전부터 약물을 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조현병은요 약물 복용만 잘하면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장애 촉진에 대한 어떤 고용 촉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장애인을 고용하면요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업주의 쪽에서는 이런 다양한 어떤 설치 개선 지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품 등도 우선 구매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액 감면 이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고용 장려금이라 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고용 장려금도 지급이 되고요. 통급에서 어떤 이런 비용도 다 지원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애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이 어떤 인권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장애인은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엄성을 쉽게 손상받고 자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시설 수용되는 분들 이렇게 대부분이 장애인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장애인 인권인데요. 자, 그래서 바로 유엔에서 권리 협약으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3조 일반 원칙에 보면 8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맞춰서 각 국이 어떤 조약을 비준한다든지 입법을 해서 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도에 드디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겼습니다.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장차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인데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를 금지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다. 요걸 잘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참여와 평등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법에 의하면은 이러한 것을 차별금지를 어기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 신고를 통해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편의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장애물 없는 생활시설, 즉 베리어 프리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어떤 공공 건물이라든지 공중이용시설 여기에서 신청을 통해서 등급에 따라서 어떤 받아주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림 보시면 좌측에 있는 것이 바로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점자블록 혹시 가운데에 관람 열람석이라고 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보셨을까요? 네, 그렇죠. 극장에 가시면요 어떤 의자와 의자 사이에 이렇게 휠체어를 놓을 수 있는 장애인을 배려한 석이 있습니다. 관람석이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을 위한 접근로 이런 걸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을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그림은요 바로 울산 장애인 인권 포럼이라고 제가 거기 소속 강사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좌측에 보이시는 이분을 바로 지체장애인이죠, 그죠? 근데 이분이 바로 리프트, 어떤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에게는요 핸드 보조기구라 해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특수펜을 이용해서 이분이 워드 작업을 하시는데요. 놀랍게도요, 이분이요 비장애인보다는 속도는 늦지만 완벽하게 일을 잘하십니다. 자, 바로 이런 분도 바로 고용 가능하시다. 그 다음에 어떤 큰 업체 같은 데는 어떤 홍보 마케팅으로 바이럴 마케터 이런 것도 하면 좋겠는데 이 좋은 게 뭐냐면은 굳이 직장에 나오지 않으셔도 재택근무 가능하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나태주 시인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장애인요. 장애인은 막히고 그리킨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뭡니까? 틀림이 아니고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차별이 아니고 차이를 인정하고 오해가 아닌 이해를 통해서 이분들을 이해한다면 우리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